지난 7일 119 종합상황실로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여기 119 종합상황실인데요. 저희 쪽으로 헬기 요청 하신 거 맞나요? 29주 2일 된 산모분이 지금 계속 자궁 수축 그려져 있어가지고 요놈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자리 꽉 차가지고 30대 임산부가 조산 우려가 높다며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소방 헬기가 긴급 투입돼 450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가량 비행해 환자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에만 이런 임산부가 3명이나 됩니다. 도내 이제 신생아 병상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병원에서 119로 요청을 하고 담당 의사가 탑승을 해서 소방 헬기로 육지부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에서 이런 임산부와 신생아를 받을 수 있는 병상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주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은 모두 16개. 응급시에는 최대 20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포화된 상태입니다. 또 최근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전공의 1명이 빠졌고 교수 1명도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이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이 이제 저희 병원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사실은 모든 급한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신생아들을 이제 병상수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 해결책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 지역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위태로운 비행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JIBS 권혜지입니다. 지난주 새벽 충북대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이 진행됐습니다. 수학과 전문 교수 일제히 다 나와서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며칠 정도 입원했다가 결국에는 잘 회복돼서 당직 산부인과 전문의가 30분 만에 수술방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저 샤워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줄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전화가 오면 안 되니까. 인구 160만 명 충북에서 24시간 응급분만과 제왕절개술을 하는 곳은 충북대병원 한 곳뿐입니다. 이곳도 젊은 의사의 발길이 끊겨 2명의 60대 노교수까지 나흘마다 야간 당직을 섭니다. 18년 동안 이 분야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50대 홍 교수가 막내인 한계 상황입니다. 피 따주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럴 때마다 저도 난 그만둬야겠다. 산부인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중 60% 정도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필수 의료의 무이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태백산맥 동쪽 강원도와 경상북도 울진까지 맹장이 터졌을 때 야간에 수술하는 외과 전문의는 단 1명. 두 번째 환자부터는 원주나 대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응급 환자가 이송 도중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수 응급의료 점검과 함께 지방에 대해선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저 남부지방까지 가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필수 의료, 특히 외과계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수가 가산을 해주셔서. 네, 우리의 응급 의료 실태를 취재해온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를 좀 치료할 의사가 현장에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좀 늘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단체가 주장했었죠. OECD 보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 1, 2위는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입니다. 각각 5.4명, 4.8명이고요. 일본은 2.5명, 우리나라는 2.4명으로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 암 치료 성적, 뇌와 심장 질환 치료 성적 보면요. 일본과 한국이 오스트리아, 폴란드보다 좋습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 늘리는 게 해결책 아니라는 거죠. 의사 수만 늘려서 필수 의료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만 따로 좀 사람을 더 뽑는 건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요. 육사공사 회사 졸업생들을 의대의 정원 외로 편입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군 필수 의료진 보강하기 위해서였는데 신경외과, 외과 선택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피부과, 성형외과를 선택해서 폐지됐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서 군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한 건당 병원이 받는 돈을 지금보다 좀 더 올려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수가 즉 병원에 내는 돈인데요. 일단 정상화해야겠죠. 그래야 병원도 이 분야 의사를 뽑을 테니까요. 쌍꺼풀 수술하고 뇌응급 수술 가격이 비슷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수가를 올리면 국민이 내야 될 돈이 많아지겠죠. 이거 최소화하려면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필수 의료는 더 높이고요. 감기 같은 덜 위험한 병은 낮추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건강보험은 그냥 놔두고요. 필수 의료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처럼 정부가 따로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상황이 좀 나아져서 병원이 더 뽑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또 막상 지원자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가 올랐는데도 소아과 지원자 줄이는 거 막을 수 없었죠. 일본도요, 5년 전까지는 소아과 폐업 사태 겪었는데요. 소아과 모든 영역을 필수 의료로 지정하고 회복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도마다 대형 병원에 권역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명을 뽑도록 규정이 있는데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필수 의료 전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 중증질환 전문 병원인데 전공의는 5명뿐이고 11명 자리가 비었습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를 6명 뽑으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1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인데 소아 응급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정이 한 이틀 정도 야간 진료가 좀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응급 진료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까 봐 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학병원이 이런 정도인데 국내 소아과 진료는 더 심각합니다. 병원을 가면 대기가 몇십 명이고 환자는 많은데 의사 선생님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좀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이런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어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립대 병원에 총괄 권한을 줘서 인력, 시설, 장비 등 핵심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어 해당 지역 내 필수 의료, 응급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수준에 묶여있는 급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각 권역의 국립대 병원이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중증, 응급 의료가 지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또 현재 교육부 산하로 있던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바꿔서 지역 내 1, 2차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은 3.5명이지만 경북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정부는 지역 필수 분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현장에선 별도의 월급을 더 지원해주는 방안이 지역 병원들에 제시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을 표현한 전공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돈 한두 푼하고 연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단순 급여를 올려주는 조치만으론 지역의 의사를 묶어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대형 병원의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채용 인원을 제한해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수도권 대형 병원에 입성하지 못한 의사들이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외과, 소아과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라리 필수 의료 지원자는 지방과 수도권 병원에서 서로 교류하며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사를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대책도 정부가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에 살면서 이른바 서울 빅5 대형 병원에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해 70만여 명, 진료비는 2조 원에 달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길 때 같은 지역이면 수가를 올리고 다른 지역이면 수가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자, 양성자 등 최신 암치료 시설은 모두 수도권에 있어 지방 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대 정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근무 조건 개선 대책 등이 제시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